오늘의 정치권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요,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내용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미경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그 목소리 듣고 두 분과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식도 없고 공정도 다 지금 오다가 다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어서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한다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성공을 위해서 맞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기 전에 그 6개월 안에 조기 전당대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은 하루 종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초선, 재선, 그리고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 각각 선수별로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고 지금 이 시각은 모든 의원들이 모여서 의원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는 초선, 재선, 3선 모두 비대위 체제 전환이 다수의 목소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들으신 것처럼 또 정미경 최고위원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홍이 정점을 향해 가는 분위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타깝습니다. 예,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추락하는 것이 무슨 뭐 민주당이 공격을 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완전히 국민의힘이 자책골을 지금 계속 넣으면서 좀 추락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거를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0.73%로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집권 여당도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또 겸손함을 가지고 예. 집권 여당으로서 개혁을 쭉 해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긴장감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문자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그다음에 또 긴장감 또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 아닌 양 설명을 하고 변명을 했단 말이죠. 네. 이런 게 지금 계속 누적돼 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준석 당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 그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그 경고였죠. 그거 자체가 비상 상황 아닙니까? 여태까지 당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 당한 적이 있나요?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또 6개월 후에 돌아올 수 있다. 복귀를 또 학수고대하면서 최고위원직을 또 내놓지 않고 있고요. 이게 지금 긴장감이 없고 굉장히 느슨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 당규 해석에만 지금 골몰을 하고 있습니다. 뭐 4명이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은 뭐 기능 상실이기 때문에 비대위로 갈 수 있다. 아니다. 전원이 해야 된다. 밖에서 볼 때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이거 조선시대 때 예속 논쟁 있지 않습니까? 예. 상복을 1년 입어야 된다, 3년 입어야 된다.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말이죠. 그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비상 상황이었는데 비상 상황임을 아직도 자각을 못하고 인지를 못했다. 집안에 불이 났는데 이게 속옷바람으로 뛰쳐나가야 될지 아니면은 무슨 빨간색 옷을 입고 나가야 될지 파란색 옷을 입고 나가야 될지 말이죠. 그렇게 한가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일이 아니다. 이것은 비상 상황이죠. 그리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거를 안 하다 보니까 당원 당규에 대해서 복잡하게 지금 해석이 자꾸 되는 거예요. 김영우 의원께서 많이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경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비대위 쪽에 좀 가닥을 잡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뭐 당원 당규에 따라서 가능하냐 안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는 뭐 차치하고 실제로 이것은 해답이 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러고도 비대위 안 가면은 정말 더 이상하게 되고 이 긴장감을 풀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잖아요. 다만 지금 두 분이 버티고 있는데 이 두 분은 이준석 대표를 끝까지 보위, 옹위, 호위해서 6개월 후에 짠하고 다시 나타나기를 지금 고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게 한가해 보이질 않고요. 이 두 분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고요. 지금 당원 당규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거 끝나고 나면 또 있어요. 예. 저희가 대충 헤아려 보면 한 5-6개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당원 당규를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있을 만큼 국민의힘 상황이나 국가의 상황이 한가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비대위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문제의 그 당원 당규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후비고 들어올 수 있는 이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법률적 조치까지 이제 같이 더해지면 정말로 국힘당은 대책이 없는 당이 돼서 이거 해쳐모여까지 갈 수도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유를 따지고 보면 이 처음에 기획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기획자가 뭐 윤핵관 중에 몇 분일 텐데 어설프고 정말 실력이 없어요. 그럼 엉성하게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이걸 윤 대통령의 귀를 속이고 말하자면은 감언이설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아부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저는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이 문제 이번에 같이 차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권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순간이 또 올 거라고 봅니다. 예,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당의 회복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쓴소리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배현진 최고위원의 이 사퇴 이후 이어진 줄사퇴 그리고 일부 초선 의원들의 비대위 촉구 요구 등이 이른바 윤 대통령의 의중, 그러니까 윤심이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또 일각의 어떤 의심의 눈초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뭐 집권 여당이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궁금하겠죠. 근데 상황이 이 정도 되면은요, 대통령 윤심이 지금 중요치가 않습니다. 민심이 더 중요해요.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어떻게 보느냐, 국민의힘 전체를 어떻게 보느냐가 지금 기준이 돼야 됩니다. 지금 사실 지도부 중에 일부는 남아 있고 일부는 계속하고 뭐 이런 거를 지금 원하지를 않을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네. 빨리 국민께 사죄하라는 뜻에서라도 다 바뀌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자리에 연연하는 게 아무리 당원 당규를 옳게 해석하고 유리하게 해석을 한들 그게 옳은 해석이라고 비춰지겠냐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과연 지금 민심을 생각하는가?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총선이 당장이 아니고 내후년이기 때문에 아직도 한가하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 순수하게 자책골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의 공격에 의해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졌어야 되는 타이밍을 지금 서너 번 놓쳤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지게 된 건데 지금이라도 공동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뭐 문자를 공개한 권성동 원내대표 한 사람만 추궁할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또 친윤계 나누고 또 친이준석계 나누고 하면은 그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마이너스다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이때는 빨리 지고 빨리 비대위로 가든 조기 전당대회로 가든 그것은 이제 의총을 하든 무슨 전국위원회 열어가지고 당원 당규를 바꾸든 해가지고 해결할 문제지 지금 누구는 자리에 연연하고 누구는 그냥 또 5개월 후에 이준석 당대표 복귀하기를 기다리는 이것처럼 꼴불견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책임을 져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책임을 져야 할 위치의 꼭지점에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당대표 직무대행직은 내려놓겠다라고 하면서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원내대표도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아예 지도부를 새로 꾸려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 시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곧 국감 시즌이 되는데 정기국회로 들어가고 국감과 예산이 있으니까 원내대표는 존치해야 된다라는 논리에 대해서 홍 시장 내지는 몇 분이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준엄하게 나무란 거죠.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법률적 논쟁을 계속하게 되면 이 한 5개 정도의 지금 법률적 논쟁이 있잖아요. 지금 벌써 첫 번째 논쟁 가지고도 최고위원이 다 나가야 되냐, 반만 나가면 되냐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또 비대위원장 임명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또 비대위원장은 누가 하느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전당대회를 임시로 하느냐, 아니면은 정식으로 하느냐, 뭐 이런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하면은
이 하나하나가 다 논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싹 갈아엎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이고요. 법률의 해석이 들어올 여지를 두지 않는 게 맞아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권성동 대표가 원내대표직에 연연할 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권 대표가 지금 조금 한가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모자 2개 중에서 하나는 좀 부여잡고 안 쓰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는 건데 글쎄요,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지. 하여튼 매우 위태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좀 SNS를 자제해왔던 이준석 대표도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당권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렸다. 이른바 좀 윤핵관들을 겨냥한 듯한 작심 발언을 또 내놨는데 이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 이제 이준석 당대표는 지금 현재 당의 지도부가 너무 많은 허점을 보이니까 본인은 좋죠. 그런데 이제 이준석 당대표도 그런 거는 생각을 해야죠. 지금 당원권 6개월 정지입니다.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팔도를 다니면서 뭐 당원들 만나고 뭐 여러 뭐 이제 행사장에도 가고 사람들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초유의 일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에 어떤 정당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지금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당원권 정지라고 하면은 당대표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든 없든 당원들께, 국민들께는 죄를 지은 겁니다. 집권 여당 당대표로서는 말이죠. 그거는 윤핵관만을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상황이 이렇게 굴러온 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거의 당대표들은 다 그렇게 졌어요. 그것 때문에 물러났고요. 또 당에서 큰일이 생기면 최고위원들도 물러났습니다. 본인들 잘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지도부기 때문에 정당은 정치적인 결사체예요. 도의적인 책임을,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그게 당원 당규 따지고 있을 그런 문제도 아니고 이준석 당대표도 굉장히 윤핵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수 있죠. 억울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자초하게 된 것은 당대표에게 책임도 크다. 지금 원내대표의 책임도 크다. 최고위원들의 책임도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떨어지는데 당에서도 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될 집권 여당이 스스로 지금 와해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와해가 되더라도 이것을 새로 집을 지으려면은 기초공사를 잘 다시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뭐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 막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윗돌 빼가지고 아랫돌 막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저는 굉장히 우리 그 국민의힘 모습만 우스꽝스럽다. 아직도 권력 갈등, 권력 투쟁. 이준석 당대표는 뭐 지금 여의도에서만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저희가 볼 때, 밖에서 볼 때는 지금 다 같이 이준석 당대표도 아직까지도 권력 투쟁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집권 여당은 집권 여당대로 이렇게 안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도 안 된 이 시점에 지지율이 연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30%대가 무너졌다라는 보도 지난주에 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을 텐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도 이 지표에서 처음으로 30%대가 긍정평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온 다른 여론조사 리얼미터 역시도 이 긍정과 부정평가의 이 비율이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1일 기준으로 처음으로 20%대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참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부터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심경일까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겠죠.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뭐 빤합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대로 이렇게 급격하게 30이 20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 것은 그 문자 파동이 아주 결정적이었거든요. 당내 내홍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기를 잃어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딱 하나의 주마가편 비슷하게 돼서 20으로 툭 내려앉게 한 거기 때문에 이 내홍을 일단은 추스리는 건데 이건 물론 당의 일이긴 하지만요. 윤심이 지금 작용했다는 설이 뭐 파다하기 때문에 아주 모른 체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이제 문제는 대통령실의 개편 그리고 본인의 태도, 본인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인적 개편은 그것이 중규모건 소규모건 대규모건 간에 불가피해 보이고요. 지금 책임이 있거나 짧은 시간이지만 도저히 이 사람 가지고는 못 가겠다는 사람은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본인이 태도와 인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가질 수 있으면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죠. 만약에 똑같은 사람들로 다시 가르치기 교체만 한다면은 이 위기는 또 반복됩니다. 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 위기를 질적으로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 태도와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점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김 의원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휴가 이후에 지지율의 이 추이를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휴가 기간 지방 일정 방문도 취소하고 그야말로 전국 구상 정말 고심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돌아올 때 복귀할 때는 또 어떤 것들을 좀 보따리를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아울러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뭐 말이 휴가지 휴가겠습니까? 사실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그 국정 지지도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정답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대통령이 좀 바뀌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은 최소한 보여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사실 그 대통령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참모들과의 사실은 전쟁입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쓴소리하는 참모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가지고 참모들하고 격한 논쟁을 벌여야 되고, 그다음에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참모가 또 옳은 조언을 할 때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굉장히 그 용기가 필요하죠.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최대 권력이다라는 생각만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는 분명히 어떤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어떤 그 태도나 이미지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때일수록 과연 그 대통령 국정 운영을 위해서 참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게 만약에 없고 그냥 내 스스로 심기일전하겠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믿어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조금 있으면 이제 100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네. 취임 100일에 즈음해서 굉장히 어떤 정말 진정한 소통이다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100일 기자회견을 준비하시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는 아주 충분한 그 자기 성찰과 플러스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지금 또 나라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정 운영에 대한 밑그림을 가지고 휴가를 끝내야 저는 그것이 좀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휴가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 당에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원래 이게 좀 거꾸로 된 건데 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굉장히 이렇게 지지해줘야 되고 지금 그럴 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국정 운영 동력을 지금 갉아먹고 있단 말이죠. 국민의힘이 이런 상태라면은 대통령이 심기일전해가지고 정말 이것은 뭐 당에 기대가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예. 저는 그 대통령실 변화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지지율 반전을 위해서라도 능력 있고 좀 쓴소리할 수 있는 인물들로 다시 곁에 둬야 된다 이렇게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맥락에서일까요? 대통령실과 정부의 어떤 전면 개편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십니까? 뭐 입 달린 사람마다 다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인적인 쇄신을 위해서 준비에 들어갔다는 여러 가지 정보와 첩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체가 능사가 아니고요. 교체는 필요한 조건이고 충분한 조건을 갖추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전에 야당 성향을 보였건 예전에 무슨 일을 했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한테 얘기를 놓으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문제는 대통령 본인이 그래 그런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실행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박범배 장관이 최근에 그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했듯이 2시간 2번 만났는데 1시간 50분 그 당시 윤석열 총장이 얘기를 하고 나는 장관이 나는 10분밖에 얘기를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가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들이 그 독대 보고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1시간 보고하면 50분 내지 55분 얘기하고 장관이 얘기할 시간은 5분, 10분도 안 된다. 그렇게 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일단 좋은 사람이 와서 들어주는 것까지가 충분한 조건이죠. 좋은 사람이 오는 것까지만 나는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태도를 바꿔야 되고요. 대통령 자리의 엄중함, 엄숙함, 위중함을 빨리 인식을 해서 태도 전환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으로도 좀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 발언들이 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저학력, 저소득층의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 이 발언을 두고 이제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자 맥락을 무시하는 왜곡이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이 발언들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죠. 뭐 이런 발언 지금 일일 하나씩 발언을 실수를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재명 이제 의원이고요. 이제 당권 후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당을 책임져야 되고요. 일단 개양을이라는 걸 넘어서서 국민의 대표니까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나오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예. 만약에 이재명 의원 얘기가 맞다면 분당에 나와야지 왜 개양에 나옵니까? 이거 벌써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예. 민주당이 서민의 정당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당이라고 정강 정책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책에 일관된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정치는 일단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치인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당을 거스리고 국민을 거스리고 본인의 선택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물론 투표에 배신 투표가 있습니다. 배반의 투표가 있어서 미국에서도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 배반의 투표가 투표의 다가 아닙니다. 그런 때가 있고 그런 지역이 있을 때가 있고 그런 그 차원의 일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이지 항상 그렇게 가는 건 아니니까요. 조그마한 경우를 가지고 그걸 전체로 확대하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한창인데 많은 분들이 어대명 어차피 이재명 의원이 유력하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의 한마디 한마디는 더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 최근에 참고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재명 의원의 뭐 얘기도 공분을 사는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설화들을 좀 남기고 있는 부분은 민주당 지지층이나 민주당을 뭐 여러 면에서 좀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좀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렇죠.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막말을 하는데도 국민의힘이 그 지지율이 떨어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이재명의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를 미리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서 민주당도 참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법화 문제로 참고인으로 조사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그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런 그 발언을 할 정도면은 정말 책임의식이 없는 정치인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모든 게 그 법화 문제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설사 조사받았던 사람과 일면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는 일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성남시장 할 때 여러 가지 그 방위 협의회 할 때도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참고인이. 그래서 정말 좀 무섭구나. 저는 조금 그 소름이 끼쳤습니다. 오싹하더라고요. 와, 이렇게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차갑게 말이죠.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면은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공당의 대표가 될 수 있을까? 근데 보니까 공당의 대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민주당의 당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대세라고 하는데 예.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저는 희망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예. 박용진 후보 또 강훈식 후보의 어떤 능력 이 여부를 떠나서 그런 후보들이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됐을 때 변화를 바라는 민주당원들도 많이 있을 텐데 말이죠. 어대명이라는 게 거의 공식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민주당도 참 걱정이다. 이거 지금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이 건강한 정당, 어차피 지금 양당 제도라면 말이죠. 양당이 뭔가 좋은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나쁜 경쟁을 서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죠. 신의원께서는 이재명 의원의 발언, 행동, 뭐 이런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갖고 계시는지 어떻습니까? 글쎄 그 경찰 설명이 지금 참고인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언론이 확인을 해보니까 단순 참고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기무사의 아이오였고 또 경기도의 산하기관에 임원을 지냈고 그래서 단순한 이런 참고인으로 남아있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응답을 했다면 정치인 특히 공당의 대표를 지금 하겠다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고요. 참고로 중앙위원회 383명의 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의 표현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대명이라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를 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물론 1위는 이재명 후보가 했다 그래요. 그런데 1, 2위의 차이가 그렇게 인상적으로 크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그 컷오프는 투표가 중앙위원회하고 여론조사로 이렇게 합하는 거고 또 본선은 다릅니다. 예. 그러나 하여튼 중앙위원회에 당을 오래 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다. 예. 사법 리스크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제가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이처럼 이재명 의원이 발언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구칠 주자들이죠. 강훈식, 박용진 두 후보의 단일화 여부 전당대회 큰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방식과 시점을 두고 두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과연 단일화가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더라도 아무래도 전당대회 막판에 가서야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일각의 시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8월 3일부터 투표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8월 3일 이전에 하자라는 게 이제 박용진 후보의 얘기죠. 근데 이제 꼭 그렇게 가야 되냐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강 후보의 지금 응답이죠.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쉬운 단일화가 아니고요. 단일화가 된다면 이게 그럼 한 번 싸워볼 만한 싸움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측과 평가가 있어서 그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